네, 먼저 그 단국대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송영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반면으로 이런 그 온라인으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이렇게 단국대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줄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캑을 뽀개기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 경진 대회의 어떤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제 미국에 있는 캑을인데 이런 그 경진 대회를 이제 경진 대회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을 자세히 배워보고 또 이제 데이터 과학에 입문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렸으면 그 해서 그래서 이제 캑을 뽀개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 중간에 이제 만약에 채팅창에 무슨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또 그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드리려고 그 노력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라 제가 채팅창을 자주 확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제가 중간에 답변을 못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강의를 마친 후에 이제 Q&A 시간이 이제 강의 뒤에 별도로 있을 테니까 강의 중에 다루지 못한 내용은 강의 마치고 그 Q&A 시간을 활용하여서 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순서는 이제 강사 소개는 이제 송 교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과목 소개 그리고 데이터 과학 대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참고 자료를 몇 가지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제라고 했지만 이제 과제라기보다 이제 앞으로 수업하는데 활용할 만한 그런 그 게시판, 그 기업의 게시판을 셋업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과목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제 데이터 과학에 모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강의를 지금 수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과학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제 선정한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종이라고 그 했죠. 그래서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회사나 그 인더스트리에서도 이제 데이터 과학자를 뽑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장 핫한 그 직종이라고 하고 그만큼 수요도 많이 있지만 그 막상 데이터 과학에 신입으로 입문을 하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것은 바로 데이터 과학이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고 거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을 모두 그 숙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입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안에는 전산, 통계, 그리고 이제 분야 전문성, 도메인 엑스퍼티라고 하죠. 이제 이 세 가지가 접목이 된 그 학문이 바로 데이터 과학인데 그러다 보니 전산에서 사용되는 기술들도 배워야 되고 통계에서 사용되는 기술들도 배워야 되고 또 이제 각각의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도 배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학습을 하기에 이 셋 중에 하나만 학습하기도 사실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분야를 동시에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그 학부생들이나 아니면은 그 신입들에게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학문이죠. 그러면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관심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케글과 같은 데이터 과학 대회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캑을 뽀개기 과목에서는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각종 알고리즘과 분석 기법,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과 분석 기법과 소프트웨어를 대회에서 직접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회에서 직접 적용을 해봄으로써 이제 데이터 과학에 입문하실 수 있는 어떤 그 기초를 마련해 드리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케이글 뽀개기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인 그 백그라운드 아니면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입문 이런 것들은 저희 과목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과목들은 만약에 더 배우시고 싶으시면 이제 프로그래밍이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과목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이면 머신러닝에 대한 과목 그 이제 다른 과목에서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줌 강의 접수에 대해서는 송 교수님께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제 강의 일정표도 그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 이제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의는 이제 1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의 세션은 그 순수하게 온라인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중에서 나온 어떤 질문사항 같은 것도 제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더라도 어떤 데이터 과학 전반이나 아니면은 대회에 참가하셨을 때 어떤 질문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한 학기에 이번 학기에 4회에 걸쳐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그 팀 프리젠테이션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그 두 강의는 이제 팀 발표를 2회 하도록 하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팀 발표를 2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는 휴강이 한 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부 일정은 이제 강의 중간에 어떤 진행 상황을 봐서 그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이제 저희는 시험이 없이 이제 중간 그 데이터 과학 대회 2개를 참가를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개발하신 코드를 이제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과학 대회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회에 접근하셨고 성과를 냈는지 그 내용에 대한 팀 발표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대회를 참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그 하나의 대회를 참가하셔서 거기에 대한 코드를 제출하시고 팀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기간 그 12월까지 또 2번째 대회에 참가하셔서 거기에 대한 코드를 제출하시고 이제 발표를 하신 걸로 대부분의 성적이 이제 매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게 성적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출석이 이제 10%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대회는 이제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국대 소중 데이터 분석 AI 경진대회가 8월 24일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10월 9일에 마감이 되는 일정으로 지금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를 하셔서 이제 거기에 그 맞는 코드를 개발하시고 그 코드를 제출하신 코드와 그 다음에 발표하신 내용과 대회 성적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성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단국대학 그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그 계정을 생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팀원을 구하셔서 이제 그 팀을 이루신 다음에 그 팀을 그 조교와 저에게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과학 대회 전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채팅창에 창에 간단하게 1이라고 그 남겨주시겠어요? 네, 그 조민규 학생께서 참여를 하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분들 안 계시나요? 네, 아직 그 데이터 과학, 네, 박정희 님도, 네, 네, 이민우님, 윤기성님,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그 데이터 과학의 과학 대회에 참가해 보신 분이 많지는 않네요. 네, 그 이제 그러신 분들도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 대회에 한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가를 하기를 권하는가? 이제 저는 네 가지 이유에서 이제 권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참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그 하거나 아니면은 또 관람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실 텐데요. 이제 그런 저희가 스포츠나 아니면 게임을 그 즐기는 그게 바로 어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스포츠나 게임 안에서 나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 자체가 또 즐겁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와 게임을 즐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경쟁도 하고 또 협동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이제 그 경험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이게 내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내 진로에도 도움이 직접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를 많이 해서 뭐 내 캐릭터가 레벨이 99가 되면 게임의 캐릭터는 살찌고 잘 나가지만 내 그 실제 진로와 그런 거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는, 데이터 과학 대회라는 거는 대회에 열심히 참가해서 내 성적이 그 안에서 올라가면 그게 바로 그 실제에서도 내 경력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도 있고 직접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배움을 위해서 참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데이터 과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학문이 융합된 학문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고 이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제대로 배우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 대회에 참가를 하면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과 그리고 데이터 과학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직접 느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에서 어떤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이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어떤 데이터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게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대회에 참가를 해보면 그게 정말 몸으로 체감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참여자들이 공유해 주는 걸 통해서 이런 데이터에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구나, 이런 거를 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데이터 과학에서는 알고리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를 그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마지막에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전반적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학교나 심지어는 회사에 가도 이게 그 직접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지 어떤 수업에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가를 해보면 정말 다양한 접근 방식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이란 복잡한 학문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데이터 과학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여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남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데이터 과학자 지바라는 길베르토라는 데이터 과학자고요. 그리고 인도 출신으로서 이제 가장 높은 랭크에 올라간 데이터 과학자 아비쉑이라는 친구고, 그리고 그리스 출신으로 또 유럽에서 가장 높은 랭크에 있는 이제 마리오라는 데이터 과학자고요. 이런 데이터 과학자들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다양한 뛰어난 데이터 과학자들과 이제 친분을 쌓을 수가 있고 이제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가를 하면 이제 재미도 있고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도 되지만 이게 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경력 개발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이런 것보다도 이런 데이터 과학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뭐 이직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면은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력 나중에 데이터 과학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경력 개발을 위해서도 이제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여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가하시기를 권하는 또 다른 이제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이 바로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불과 한 7, 8년 전 아니면 한 10년 전만 해도 일반인이 머신러닝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일반인이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가를 해서 데이터 과학에 입문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내가 기존의 머신러닝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내가 뭐 통계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과학 대회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에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픈 데이터셋 각종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 과학을 배우려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내가 뭐 메디컬 데이터, 뭐 의료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의료 데이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떤 병원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료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만 그런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손쉽게 이제 데이터 과학 대회 플랫폼에 가서 검색만 하면 각종 의료 데이터셋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과학에 입문을 하려고 하면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해당 학회에 참가를 해서 다른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접해야지 이제 최신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배우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그런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이제 archive.org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먼저 논문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에 논문을 제출을 하는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 논문들이 학회에 가야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온라인 인터넷상에 가면 얼마든지 내가
그 무료로 그런 최신 논문들을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 연구 결과를 무료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에 입문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픈 소스 그 코드가 다 공개가 돼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가장 그 최신 연구 결과가 이제 논문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논문에 나온 그 연구 결과를 코드로 자기가 스스로 다 구현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어떤 트렌드냐면 참 그 다행인 게 논문을 쓴 그 저자들이 논문은 인터넷 그 archive.org에 올리고 그 논문에 구현한 내용은 또 손수 코드로 짜서 그 코드를 GitHub에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쪽의 가장 최신 그런 연구 결과들은 그 해당 코드들이 전부 다 GitHub에 가면은 얼마든지 액세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최근 연구 결과를 내가 GitHub에 가서 코드만 다운로드 받으면 그 코드를 직접 실행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도 무료로 그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코드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일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머신러닝 뭐 데이터 과학 대회에 그 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할 알고리즘을 자기가 직접 구현을 해서 그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데이터 과학 대회에서 그 수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최신 알고리즘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장 최신 알고리즘들이 다 오픈 소스로 그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파이썬에는 scikit-learn, 그리고 이제 또 대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XGBoost나 LightGBM, 이런 게 전부 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이제 자기의 뭐 데이터셋을 적용을 하면은 그 누구나 대회에 참가해서 꽤 괜찮은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슈퍼컴퓨터나 아니면은 그 굉장히 성능이 좋은 서버를 가지고 있는 그 대학 아니면은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그 유수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만 이제 그런 그 큰 모델들을 돌릴 수 있고 그 최근 모델들을 돌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100만 원짜리 아니면은 한 6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그 엔비디아 GPU 그래픽 카드를 설치를 하면은 웬만한 그 최신 연구 결과 성과를 내는 알고리즘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을 다 돌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자기가 조립을 해가지고 그 유수 대기업 아니면은 뭐 그 대학 연구소와 경쟁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이제 만약에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컴퓨터를 맞출 그런 예산도 없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대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 있나? 네, 그런 상황에서도 대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왔어요. 이제 바로 아마존 AWS,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시간당 내가 뭐 10불, 20불, 뭐 10,000원, 20,000원씩 내고 내가 사용한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이제 돈을 지불을 하면은 최상의 그 하드웨어를 얼마든지 빌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 구글하고 어떤 알고리즘 대회에서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구글을 이긴 그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자체 하드웨어를 쓴 게 아니라
이제 한 그 아마존 AWS에서 4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고 서버를 렌트를 해서 사용을 해서 구글 팀을 이긴 그런 그 사례가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누구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 아니면은 뭐 MIT, 스탠포드와 같은 우수 그 대학 연구소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 뭐 대기업만 데이터 과학에 뭐 데이터 과학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아니면 데이터 과학 대회에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오픈 데이터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기만 하면 일반인들도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데이터 과학에 입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고 지금이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학기에 데이터 과학 대회에 모두 입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에 이제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사례는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년 하는 이미징 컵이라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그 우승을 한 팀이 이게 제 기억에 2018년인지 17년인지 더 정확하지가 않는데 이 대회에서 이제 우승한 팀인데요. 바로 이 스마트 아미라는 그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각종 머신러닝과 클라우드 플랫폼, 3D 프린터 이런 기술들을 그 융합을 해서 이제 내놓은 솔루션이에요. 이 스마트 아미 무엇을 하는 거냐면 3D 프린터로 만든 의수인데 이 의수 가운데에 카메라가 있어서 어떤 물건을 집을 때 어느 정도 힘을 들여서 집어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힘을 가해서 어떤 물건을 집는 거를 도와주는 그 이제 의수를 개발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이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이제 이 고등학생이 그 스탠포드에서 나온 논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논문이 뭐였냐면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안과 질환을 그 예측하는 그 논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고 아이폰 앱을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 앱을 개발하고 또 그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그 눈에 그 강한 빛을 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폰에 있는 플래시 라이트를 돋보기로 이제 그 집중해서 그 안구에 쏴주고 그걸로 이제 그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찍으면은 어떤 그 안구 질환이 있는지를 이제 그 예측을 해주는 그런 앱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 오픈 소스 논문 그리고 오픈 액세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 오픈 소스 툴 3D 프린터 그리고 이제 앱 이런 걸 이용해서 굉장히 그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그 솔루션을 고등학생이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있는 이 기사는 뭐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글에서 이제 어떤 대회에 그 머신러닝 쪽에 굉장히 유명한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참가를 해서 130만 개의 이미지를 1000개의 그 종류로 클래시파이하는 분류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가장 빨리 그거를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그 대회였어요. 그래서 구글이 자체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30분 만에 그 130만 개의 이미지를 100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이제 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글 팀을 어떤 팀이 그 이제 비트냐면 어떤 팀이 이겼냐면 4명으로 구성된 이제 그 약간 듣보잡 그런 팀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그것도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40불어치 이제 GPU 타임을 그 그래픽 카드 타임을 써가지고 알고리즘을 학습시킨 후에 18분 만에 그 130만 장 이미지를 1000개의 이제 그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작업을
이제 구글보다도 60%나 더 빠른 그 속도로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을 이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학생들이 이런 그 굉장히 뭐랄까 이노베이티브한 이런 그 스마트 아임을 만들기도 하고, 고등학생이 또 이런 굉장히 뛰어난 어떤 솔루션을,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전혀 듣보잡으로 구성된 4명의 팀이 40불을 써서 구글이 자체 그 전체 서버를 이용해서 만든 솔루션보다 뛰어난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잘 지금 그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면 지금 굉장히 큰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에 여러분들이 꼭 입문을 해 보시기 바라고, 데이터 과학 대회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의 어떤 마스터들이 되시기를 이제 이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례는 또 뭐냐면, 이제 이 미켈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14살에 이제 원래는 14살에 자기가 조립 컴퓨터를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뭐 비디오 카드 그런 것도 좋은 성능의 비디오 카드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조립해 주는 일을 했는데, 자기한테 컴퓨터를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케글이라는 머신러닝 대회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가 만든 컴퓨터로 다른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대회에 참가를 시작을 해보게 된 거죠. 이때 이 학생은 뭐 통계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었고 머신러닝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케글 대회에 참가한 지 3년 만에 이제 케글이라는 데이터 과학 대회 플랫폼에서 가장 높은 티어인 그 컴피티션 그랜드마스터 티어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글 랜드마크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이제 구글에서 개최하는 CVPR이라는 학회에 초대받아서 이제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솔루션을 이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을 인정받아서 대학도 이제 옥스포드의 이제 좋은 대학으로 이제 입학 허가를 받기도 하고,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살 그 고등학생이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14살 학생이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프로그래밍도 알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과학에 입문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있고, 만약에 설사 모르신다고 해도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되신다면 미켈이 시작했을 때보다 더 좋은 그런 시작점에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학기 동안에 데이터 과학 대회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바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 참가하신 모든 학생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 대회에 참가를 하시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과학 대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데이터 과학 대회는 이제 1997년에 지금과 같은 데이터 과학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KDD라는 데이터 과학 쪽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국제 학회에서
그 매년 여는 약간 그 KDD 컵이라는 그 KDD 학회의 그 정규 대회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97년부터 매년 그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있었던 넷플릭스 그랜드 프라이즈라는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 대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2006년에 있던 넷플릭스 대회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그 1밀리언, 그러니까 12억 정도의 상금을 가지고 개최가 됐는데요. 이때 그 대회 목표가 뭐였냐면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을 10% 이상 그 성능을 향상시킨 팀에게 그 1밀리언 달러의 상금을 지불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개최된 대회였어요. 그래서 무려 5만 팀이 넘는 팀이 참가를 하였고, 3년 기간 동안 이쪽 그 영화 추천 아니면 그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추천 시스템 관련된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한 대회로 그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회가 일반인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 대회가 끝나서 그 상금이 수여가 되고 바로 그 이듬해에 케글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케글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과학 대회 플랫폼이 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 케글 플랫폼에서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8년 8월에 시작된 데이콘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그 가장 큰 플랫폼인데요.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아주 많은 한국 대회가 데이터 과학 대회가 이 데이콘 플랫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글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2,000개가 넘는 대회가 개최가 되었고, 지금까지 지불한 총 상금 액수가 무려 1,2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이 수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규모의 대회는 이제 한 10억 정도, 그 1밀리언 정도 되는 상금이 있었던 대회도 있었고, 이제 보통 한 3만 불에서 5만 불, 그러니까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 그 상금을 걸고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그 일어난 각종 대회들을 이제 나타낸 차트인데요. 그 y-axis, 그 y축은 이제 토탈 참가한 팀 개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서클, 그 원의 크기가 총 상금의 이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쭉 대회 개수도 늘어나고, 각각의 대회에 참가한 팀 수도 늘어나고, 이제 상금 액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오래된 그 자료인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태글 탑 랭커들이 어느 나라에 분포를 하고 있나라는 그 차트인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도 굉장히 많은 그 탑 랭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금은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그 랭커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간 오래된 1, 2년 된 자료긴 한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그 한국 랭커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의 더 많은 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저희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데이콘, 그 한국에서 대표적인 데이터 과학 대회 플랫폼인 데이콘에 보면 현재까지 그 18,000팀이 넘는 팀이 참가를 하였고, 그리고 30개가 넘는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 넘는 상금이 지금까지 지불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도 여러 가지 대회가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과학 대회는 그 보통 그 형식을 보면은 그 대회 기간에는 그 학습 데이터 세트와 그리고 학습 데이터 셋 이제 피처와 그 이제 답 레이블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피처만 제공이 되고 레이블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기간에는 이 레이블을 예측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고요. 이제 이 레이블에 대한 예측 값을 제출을 하면은 그 공개 리더보드에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 일부에 대한 그 해답을 가지고 성적을 공개 리더보드에 공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은 나머지 그 테스트 데이터셋의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가 최종 그 순위가 이 점수를 가지고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 중에 자신의 팀이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그 최종 순위는 그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 동안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 비공개 리더보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이제 제출하는 게 이제 대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상으로 그 대회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이제 그 저희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 대회에서 어떤 그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나 이제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참고 자료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 책이 그 Python for Data Analysis,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이 책은 이제 저희가 주로 파이썬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이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그 과학이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수적인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소개를 한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참고 자료는 핸즈온 머신러닝 2판인데요. 이 책은 바로 파이썬으로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각종 그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이제 Approaching Any Machine Learning Problem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한글 번역본은 이제 9월 중순쯤에 그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영문판을 받으실 분들은 영문판을 보실 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아비쉑 탈커라는 아까 잠깐 그 소개해드린 인도계로 그 케이글에서 가장 높은 랭킹에 오른 그 그랜드 마스터인데 이 사람은 특이한 점이 그 대회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대회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그 자료를 잘 만드는 그 만들기로 유명한 그랜드 마스터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코드들과 그리고 분석 기법,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보기 위해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이 핸즈온 머신러닝, 그리고 대회 기법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Approaching Any Machine Learning Problem 이 책,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온라인에도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케글 웹사이트에 가시면 케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글 코스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면 케글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제 각종 대회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배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활발하게 이제 공유가 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케글 코리아에도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 케글러들이 이제 케글에서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을 케글러라고 하는데, 그 한국 케글러 분들 중에 이 이huan 박사님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자료를 공유하시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이huan 박사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또 이제 각종 대회에 대한 팁이나 강좌도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